우리 반 안녕, 지은쌤이에요. 쌤은 방금 전에 다음 주부터 고등부 현강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제 이걸로 안 찍어도 된다. 너무 기뻐. 어쨌든 간에 오늘 가정법 진도를 조금이나마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얘들아. 많이는 안 나가. 알겠지? 왜냐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두도록 하죠.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얘들아, 사실은 뭐 전적으로 얘는 내신어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내신을 위해서 존재해. 거의 그 정도라고 봐도 돼. 수능에서는요, 안 나온 지 꽤 됐죠. 언제 나왔냐면, 얘들아, 수능에서 기준을 봤을 때 선생님 항상 판단의 기준이 이씨 생각하는 거 알지? 얘는요, 얘들아, 2010년에 나왔습니다. 6평 기출이 있긴 있어요. 그치만 가정법이라는 건 얘들아, 왜 항상 시제가 좀 중요하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근데 항상 같이 연동시켜서 생각하면 돼, 얘들아. 가정법에서 시제가 중요해? 근데 시제 자체가 수능에서 중요도가 좀 떨어졌잖아. 그렇게 되면서 얘는 수능에서는 막 많이는 나오진 않아. 어쨌든 간에 독해에서는 하는 역할이 꽤 있고, 그리고 내신에서 무엇보다 중요해. 지금 교과서를 봤을 때 막 선생님 어제 교과서에 있는 능률 이과에 딱 벌써 가정법 들어가더라. 알겠지? 대부분의 니네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능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거의 가정법 자체를 봤을 때 그냥 내신어법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데요, 얘들아. 당연히 가정법은 내신을 위해서 중요해. 알겠지? 재학생한테는 이거는 진짜 꼭 해야 한다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요, 일단 최대한으로 집중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얘 파트 1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잡고 좀 들어가 볼게요. 가정법이라 하면 얘들아, 영어에서는요, subjunctive mood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 이건 당연히 가정이라는 말일 테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건데요. mood라는 게 이렇게 사용이 될 때 얘들아, 법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명령법, 직설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직설법, 명령법 등등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정법도요. 그러면 얘들아, 그 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항상 법이라는 건 얘들아, 공식이나 딱 정해진 형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직설법이든 명령법이든, 직설법이잖아.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얘들아? 직설법 쓸 때 인칭 시제 맞추기. 마찬가지 명령법일 때 동사 원형부터 날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정해진 법칙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가정법에 대한 접근 자체를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때요, 결국엔 얘들아, 얘는요, 정해진 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겠어? 네가 맨날 기억나는 게 그 공식밖에 없는 거야. 공식이라도 기억나면 다행이고, 알겠어? 공식도 기억 못하면 넌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가. 알겠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가정법 공식은 기억이 나셔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로 선생님이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들아, 한글로 세 문장을 써놨어요. 어때? 맨날 가정법 할 때 얘들아, 매번 보게 되는 것들이잖아.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자선단체에 줄지도 몰라.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어제 동물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영문법은 지금도 끔찍할 것이다. 그녀는 바로 나잖아. 알겠지, 지은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세 문장을 봤을 때 딱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선생님 저 가정법을 잘해요, 못해요의 기준을 내가 지금 너한테 딱 세워주겠다고. 알겠어? 그래서 네가 18 인생 동안 가정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선생님 솔직히 말했을 때 넌 5번 이상 들었거든. 무조건이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요 정도의 문장을 장문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정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진짜 생각해. 머릿속에서 아, 내가 이 문장들을 장문할 수 있나? 요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네가 가정법에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을 자선대출 주문해. 각도 모르겠어? 아예 문장 장문 자체를 못하겠어. 어쩔 수 없어. 너 그러면 다시 시작해. 알겠어? 항상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force to mind. 알겠어? 내가 지금 너가 어법에서 가정법을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들어. 알겠지? 이거 뭐야? 초심이잖아, 초심. 알겠어? 선생님 이거 세 문장 저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해서 잘했어. 알겠어? 그 정도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얘들아 지금 선생님 말하는 대로 first mind야. 알겠지? 내신할 때 first mind야. 초심으로 돌아가. 알겠어? 그냥 처음부터 하는 거야. 선생님 내신 교과서 이거 완전 유치하고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러면은 그거 쉬우니까 그럼 안 할래? 알겠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지금 가정법이 내신어법이라고 했고 그리고 네 내신을 위해서 이 정도의 작문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데 네가 세 개 중에 하나로 틀렸어. 그럼 당연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란 뜻이잖아. 알겠어? 내신을 할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요. 특별히 얘들아 너가 영어에 대해서 이 영어 교과서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알겠지? 3등급이다. 알겠어? 근데 2학년 때도 3등급 4등급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문장을 통해서 너희가 확인하게 되는 선생님 계기를 지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잠깐이나마 얘들아 문장을 선생님이랑 같이 점검을 하긴 할 건데요. 지금 이 문장을 나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어. 선생님이 다 해결해 줄게. 알겠어? 그치만 어느 정도 딱 이게 가정법이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약간 아웃라인. 개괄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첨된다면 뭐해? 복권에 줄지도 모른다에 해당하니까 might를 사용할게. 나는 그 돈을 charity 알지? 자선단체야. 알겠지?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 텐데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살짝 어떻게 하는 건지 느낌을 조금씩 느껴봐. 알겠지? 아니 가정법은요 사실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근데 뭐 가정법 처음에 배울 때 약간 공포스럽게 배워서요. If we had enough time we could have gone to the zoo yesterday.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어제 있었더라면 우리는 동물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내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선생님 이거 지은쌤이라고 했던 기억해. My English grammar would be terrible now. 지금 내 영문법 끔찍할 텐데 지은쌤을 만나서 나는 괜찮아졌네 이런 뜻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런 게요 가정법의 약간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선생님 안 본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가정법 과거 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 맨날 얘기해. 선생님이랑도 가정법 못한다고 징징거리면 이제 너는 안 하는 거야 가정법.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는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언제까지 내신 전날 잠깐만 공식 외우고 들어가가지고 약간 혼동스러워하면서 거기서 또 틀리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래서 딱 해결을 해놓으면은 문제가 없잖아. 근데 너네는 맨날 해결을 안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요게 얘들아 기본 틀입니다. 과거,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에 해당하는 거. 2학년 과정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얘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치만 나머지 애들도 얘들아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반은 언제나 다 versatile. 알지 얘들아? 항상 잘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너희랑 선생님이랑 해결할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얘들아 다음 주쯤 됐을 때는요. 선생님이 가정법 이거 문장 정리해봐 했을 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얘들아 독해로 들어갈 겁니다. 독해 지문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2019년 고3 3월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29번 어휘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 너랑 오늘 독해 시간에 알겠지? 다루는 얘들아 그 지문들 중에서 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 준비하다가 그냥 아예 어법할 때 넣어버리자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정지한 상태로 잠시 풀어보기. 네 푸셨어요. 답은요 얘들아 이게 나와야 해요. 지문 자체가 얘들아 굉장히 좋으니까요. 왜 그렇잖아. 이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개인만의 능력이냐 아니면 사람들과의 같이 어떤 협력이나 혹은 집단적인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너한테 숙제로 냈던 거니까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디스커넥티드를 뭘로 바꿀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 반에게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왜 이거 뽑을 때 가져왔지? 이런 생각 안 해? 알겠어. 이제는 선생님 왜 가져온지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요? 얘는요 얘들아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How could they have created without collective construction of mathematics and language and art?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선생님이 계속 어법을요, 지문 내에서 보여드리는 연습들을 시키고 있어요. 보통 니네 2학기 때 선생님이 이걸 많이 시키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가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점도 있다고 했잖아. 미리미리 선생님 지금 많은 걸 해주고 있는 중이야. 가정법이죠, 얘들아. 여기에 without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without 가정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선생님이랑 뒤에서 할 건데요. 그 전에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해석을 하면서 볼게요, 얘들아. 자, 독해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Most people are confident.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뭐에 대해서? Creativity is individual possession. 아,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다. Not a collective phenomenon. 얘들아, 항상 선생님 뭐라고 생각해? Most people이 말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필자가 말한 거 그거 반대야. 알겠지? 맨날 생각해봐. 맨날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 Most people 말하는 거 있지. 반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집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의 의견 어디야? 여기야. 집단적인. 대부분의 사람이란 생각하는 거랑 반대가 항상 수능 문제라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유물. 뭐가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despite는 전치사. Some notable collaboration in art and science. The most impressive art of creative thought from Archimedes to Jane Austen appear to have been product of individual.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볼게 얘들아. 분명히 얘들아 눈에 띌 만한 콜라보레이션, 협력이라는 게 있긴 있었대. 그래서 예술과 과학 사이에서의 눈에 띌 만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그 창의적인 생각에 가장 인상적인 활동 뭐 아르키메데스나 아니면 제인 아르키메데스 알지? 유레카 이 사람이잖아. 알겠지? 그것들은 appear to 선생님 appear to는 우리만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해석 뭐뭐처럼 보이다. 개인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인 것처럼 보인다 했지 인 거라고 안 했잖아. 인 것처럼 보인다고. Often isolated, eccentric individual eccentric 단어 외워. 무슨 뜻이야? 기이한, 특이한 이런 말이잖아. 알겠지? 뭐 창의랑 뛰어나서 알잖아. 약간 특이하지. Individual who reject commonly held belief.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거절하는 그 고립되어지고 기이한 사람들로부터 오게 됐다는 거야. I think, 필자 의견, 필자 의견 들어왔잖아.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이 사람의 주장이야. 나는 이러한 인식이 illusion이라고 생각해. 나 illusion 선생님 단어 현관펜 칠게. 야, illusion은요, 물론 당신들이 환상이란 뜻으로 되게 많이 외우지만 대부분의 지문에서 얘다 착각이란 뜻으로 나와요. 착각. 알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중요한 사실이 또 들어오는데 얘들아 다시 주목해야 돼. 여기 however 있지. 지난주에 선생님 설명할 때 독해할 때 잘 봐. 주목해. 꺾고 선생님이 꺾으면 어디로 했어? 꺾고 응? 꺾었는데 또 꺾었네?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생각해. 뒤집고 뒤집었잖아. 그럼 다시 돌아온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However, it cannot be denied. 그래, 이것을 부인할 순 없겠지. The primary source of novelty. 그 참신함, 새로움의 주요한 원천은 recombination of information,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 그 개인의 뇌에서 거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야. 다시 꺾어. 그치만 I suspect that as individual we would and could accomplish little in the way of creative thinking. 나는 이렇게 의심하는 바이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거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야. 당연히 다시 주제문 들어옵니다. 뭘 벗어나서? Context of superbrain. 슈퍼브레인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 말이야. 근데 슈퍼브레인이 너가 뭔지 모를까봐? 땅, 동격. 그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뇌들의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야. 그러면 이건 너희 인디비주얼, 컬렉티브 둘 중에서 뭐야? 얘는 컬렉티브잖아. 생각 잘합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단적인 뇌들을 벗어나서는 개인이 창의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필자의 의견.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필자는 돌린다고, 역적. 그래서 결국엔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그 전체적인 사회 내에서의 인물들이 같이 모아놓은 지식의 총체로부터 온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The head of Archimedes, Jane Austen and all the other original thinkers. 또 나왔어. 오리지널. 다른 창의적인, 선생님이 오리지널 무슨 뜻 외우랬지? 딱 말해봐. 그렇지. 독창적인. Who stretched back into Middle Stone Age in Africa were disconnected with the thought of others from early childhood onward.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이러이러한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 디스커넥트, 틀렸네.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with the thought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 disconnected. 얘가 디스를 지운다고 해도 얘다 되지. 그치만 원문에서는 얘는 스타푸드였어. 스타푸드 알지 얘들아? 가득 찬. 어린 시절부터 쭉 onward 단어. 이런 거 선생님 항상 주목해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 계속 쭉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다른 사람들의 그 전에 있었던 사상가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생각들이 그들에게도 가득 차 있었지. 그래서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생각들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됐어?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집단적인 지식의 총체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How could they have created this?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 Without collective construction of mathematics, language, art. 수학과 언어와 예술의 집단적 구성 없이는. 그러면 그 집단적인 구성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창의적일 수 없었어 라는 문장이야. 그렇게 되면서 가정법 문장 내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주제를 언급해 주는 거지. 지금 의문문으로 끝났잖아. 일단 지문 자체가. 그럴 수 있었겠나? 알겠지? 맨 마지막에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여기에서만 지금 창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일단 크리에이티브. 그치? 노블? 형용사로 쓸까? 그리고 아까 오리지널. 이런 게 진짜 창의적이라는 뜻이잖아. 하나만 더 추가시킬까? 인벤티브. 인벤티브도 마찬가지. 얘도 창의적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지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강조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점검해보자. 선생님 문장 이렇게 가져왔어요. How could they have created without collective construction of mathematics, language, and art?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창의롭게 됐겠어.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가정법 문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선생님 내신어법 다 녹여내고 있어. Without the collective 나 뒤에만 살짝 제외시킬게. 이 집단적인 구성 자체가 없었더라면 이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표현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the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할까? 그러면 선생님이 도치할 때 언급했네. 지난 시간 했네. had it not been for the collective constructions.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거 원래 다 써줘야 되는 거야. Mathematics, Language, and Art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썼던 게 뭐였어? 생각이 나야지. But, for 이렇게 들어가고 the collective construction of 어쩌고 이 된 거야. 그래서 왜 맨날 내신에서 뭐 이렇게 뭐 같은 말 표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얘들아. 그렇게 되면서 얘네를 야 같이 다 써도 돼 하면서 너가 맨날 그렇게 외웠던 거라고. without이랑 if it had not been for랑 had it not been for랑 그 다음에 but for 요게 이렇게 같다고 배웠던 거지. 얘들아 요렇게 해서 이제 종속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주절은요 얘들아 다 똑같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주절 그냥 앞에 they could not have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주절은 따로 쓰고요. 너한테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얘들아. 알겠어? 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개괄들이 좀 잡혀야지 가정법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수업 시간이어도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20-30분 동안 가정법 개괄만 설명했을 거예요. 알겠어? 근데 전체적인 틀은 애한테 설명 안 해주고 맨날 공식 외워. 공식밖에 안 나오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탈이 납니다.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생각해 너네. 알겠어? 가정법을 왜 사용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문 내에서 응용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장문하고 전환되어지는지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 출제 포인트 설명드리는데요. 출제 포인트는 얘들아 약간 선생님이 고등학교 2, 3학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막 공식부터 선생님 드립다 안 시켜요. 지금 얘들아 지문 봐봐 얘들아. 지문 내에서는요. 지금 선생님이 너는 항상 수능이나 어떤 지문 내에서 독해에서 응용이 되어야 되잖아. 가정법은요 얘들아 공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지문 내에서는요. If we were entirely rational beings 우리가 전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라면 No one would ever fall in love and no one would ever start business. 아무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얘 가정법 문장이 맞아요. 지금 땅 요게 보이셔야 돼요. 가정법 하면 얘들아 항상 뭐가 보여야 되니? if가 보이잖아. 그렇게 하고 would 뭐가 보여? 조동사가 보이잖아. 어떤 이런 게 가정법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faced with an overwhelming chance of failure 실패가 올 거라는 압도적인 그 가능성의 직면에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would ever take either of those risks.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도 would가 보이죠? 지금 선생님 전체 문장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건 일단 지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감정적인 거가 섞일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지문이었어. 너랑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지금 would가 있는 것도 사실 가정법이에요. 선생님 if가 주절에 없는데요? 아니 종속절에 없는데요? 앞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정법.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지문을 보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은 너는 if가 없는데도 맨날 이거 가정법에 들어가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이건 얘들아 보통 이렇게 나오면 땡큐야. 앞에 문장이 있고 얘들아 이렇게 뒤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가정법의 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할 수 있어. 선생님 간단한 문장 하나 썼네 얘들아. I would not do so in your place. 야 내가 지금 네 입장이라면 나 그렇게 안 해. 이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에서 너가 좀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진짜로 공식만 외워서 해결이 되면 선생님도 공식만 시키고 끝내. 알겠어? 근데 우리가 하는 독해의 범위가 그렇지가 않아. 야 나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너의 입장이라면 이 말이잖아. 그리고 이게 뭐야? 얘가 가정법이야.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너는 당연히 알지. If I were in your place, I would not do so. 그다음에 선생님 가정법 과거네요. 당연히 안다고. 알겠어. 그치만 이런 식으로 문장 내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하죠 얘들아. 그래서 그런 걸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문맥 꼭 참고하셔야 돼요. 컨텍스트에 나와 있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보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말이 마치 정확하게 우리가 얘들아 진짜 딱 공식만 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 I wouldn't have gone to see a baseball game. 나는 베이스볼 보러 갔을 거야. But I had to study. 그치만 나는 공부를 했어야 했지. 그럼 얘가 지금 공부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베이스볼 보러 갔다? 못 갔다? 못 갔어. 아니 그래서 얘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야? 얘 지금 딱 보여? 과사반이야.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면 얘 원래 뭐야 얘들아? 여기 고쳐봐. 띵띵. 이렇게 돼. If I hadn't had to study. 그러면 얘는 얘들아 과사반 얘기하니까 얘를 위에 있는 거 가정법 과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너한테 지금 가정법 막 접근해주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if I were in your place를 in your place 그냥 나와. 전치사고 but I had to study. 나는 공부를 했어야 했지. 그러니까 나는 베이스볼 못 갔다는 거잖아.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나는 당연히 야구 보러 갔지 이 말이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들아. 지문 내에서 보면. 근데 너는 맨날 그 if, I, 주어 플러스 뭐죠도 과거야. 근데 얘들아 그것만 딱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법을 아우르는 것들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문제는 뭐 안 나오죠? 이거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건 다 기출 문제입니다. Recently, I was in my office. 나는 사무실에 있었다. With a lot to do. 할 일이 겁나 많았어. When I got a phone, 나 전화를 받았네. Informing me that electric company had cut off my power. 갑자기 전기 회사 전화 오더니만 전원을 꺼버린다 했나봐. 알겠지? 전기 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나봐. 이열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러한 작은 annoyance 뭐야? 약간 짜증나는 거, 성가신 거에 대해서 pointless, 가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immature, 미성숙한 분노를 폭발했을 텐데 이 소리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도 여기 지금 마찬가지야, 얘들아. 네가 알 수 있는 근거 얘야. 과거. 예전에 나였으면 이 작은 성가심에 이렇게 반응했었을 텐데 지금은 안 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과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사반이고 가정법으로 생각했을 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되겠어? 문제에서의 응용은 약간 이런 식이야. There was nobody near when he found gold. 그가요, 금을 찾았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Such a heap of gold. heap of 더미란 뜻이죠. 이만큼의 금이 있다면 그를 리치맨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but 딱 나왔잖아. He did not think of being rich. 그치만 그는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준은요, 얘들아. 지금 전체적인 얘기 뭐야? 과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게 네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아 선생님 그거 if 주어 플러스 동사 과거에 그거요? 그것만 해가지고 넌 중학교 2학년인 거야 아직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를 고등 가정법을 설명해 줘야 하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출제 포인트 1을 이렇게까지 해놓죠.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조건법이랑 가정법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문장 내에서 차이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들아, 선생님 문장을 2개 쓸게요. 비슷한 듯 다른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땐 얘들아, 이거 뭐 어떻게 선생님 해줄 수가 없어. 얘들아 봐봐. If I get some money, 내가 돈이 좀 생기면 I will give you some. 너한테 좀 줄게. If I got some money, 내가 돈 좀 있으면 I would give you some. 너에게 좀 줄 텐데.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하긴 했지. 그치만 거의 뭐 우리말 해석으로 봤을 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들아,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조건법이라고 사실 선생님은 그냥 이름 붙인 거고요. 얘들아, 사람들 이제 뭐 가정법 현재 이런 말 하는데 가정법 현재라는 거 사실 존재하지 않죠. 생각 잘해봐 얘들아. 가정법 과거 자체가 얘들아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정말 말하는 게 맞나?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법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요, I will give you some. 이거는요,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얘는 진짜 이거야. 돈 생길 가능성. 이거 진짜 좀 있는 거야, 있음. 그래서 얘는 돈 생길 가능성 없어.
항상 요런 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러니까 조건법이랑 가정법 선생님 뭐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생긴 게 다르네, 그치? 그리고 얘는요, 얘들아, 지금 분명히 얘들아, 그들에게는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그 차이점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있다면 너한테 줄게. 라는 것과 내가 돈이 있다면 너한테 줄 텐데 이거는 난 돈이 없어. 그래서 너한테 못 줘. 이 말이야. 그래서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지금 존재를 하죠. 그치만 얘들아, 이런 조건법에서는요. 뭐 예문을 하나 더 써볼까요, 얘들아? 하나만 더 써볼게. 이런 식의 것들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 잘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조건법을 어디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실 조건법이라고 선생님 말한 적은 없고요. 다 조건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if를 사용한 것을 이제 다른 말로 가정법 현재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점 자체가 잘 생각해야 되나? 가정법에서 시제가 어려워. 가정법 과거가 현사반이야.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보통의 경우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절이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럼 선생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였는지 알지? 이거야. 얘들아, 얘는요.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알겠지? 야, 너 나갈 거면 내 우산 가져가. 이 말이잖아. 그랬을 때 미래를 얘기하지만 현재 시제를 쓴다. 뭐가 기억이 딱 나야 하는데 if나 unless 선생님 지금 조건절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사용할 때 즉 현재가 미래 대신 기억나니, 얘들아? 이게 가정법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결국 이게 똑같잖아. 알겠어? 그래서 if나 unless의 조건절을 사용하면요 현재가 미래 대신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너가 오히려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정법은요, 얘들아, 가정법은 지금 기준으로 얘들아 가정법 과거라고 했을 때요 현재 사실에 만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은 얘들아 일어날 확률 현저히 떨어집니다. 알겠어? 그냥 뭐 안 일어나니까 그 말 하는 거야, 가정법. 맨날 그러니까 너가 어렸을 때부터 뭘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만약 새라면 하늘이 훨훨 날 텐데 왜 만들어? 너가 새가 될 일은 없으니까. 알겠지?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뭐 가정법 현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거야. 야, 그것 때문에 아니야. 이게 더 낫지. 알겠지?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그치만 너한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혹여라도 언급을 뭐 학교에서든 가정법 현재는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거구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비교를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이걸 조건법 혹은 가정법 현재 조건절이라고도 하고요, 얘들아. 밑에 있는 걸 가정법 과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If it rained tomorrow, the picnic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만약에 내일 비 오잖아? 피크닉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지금 rain 쓰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얘들아, 조건이잖아. 내일 비 오면 당연히 소풍 못 가? 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다. tomorrow를 얘기하지만 현재 지금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it is raining. 비 오네. If we weren't. 지금 비 안 왔으면 우리 지금 피크닉 갔을 텐데. 봐봐. 이미 저질러졌지. 비 와서 피크닉 못 가. 그래서 얘 지금 뭐야? 현재 사실 반대지.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지금 조건이고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야. Parents, relative, and other agents of socializations. 사회에 있어서 부모님이나 어떤 친척들 그리고 다른 주체들 at a church, at smart. 아이들을
스마트하다라고 인지하면 they will act toward him or her that way. 그들이 그냥 그녀에게 그런 방식으로 응대를 할 것이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얘들아 지문 내에서 사실 조건절이 가정법보다 더 많이 쓰이겠지? 이렇게 됐을 때 perceive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치만 여기 will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will이 있잖아. 그래서 주절에는 미래 시대가 들어오고요. 그치만 if가 있는 절에는 얘는 현재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드린 내용들은 얘들아 대부분의 경우 가정법의 어떤 그 공식을 외우기 전 단계 그리고 선생님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알겠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설명들이 가정법에 대한 것들이 좀 길어지는 편입니다. 그치만 한번 딱 찍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여기다 지금 뭐 하면 돼? 이제 공식 외우고 막 작문하면 들어가는 거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정도로 이번 주에 어떤 가정법에 대한 개괄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현강에서 만나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치도 다시 다 시험 볼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법 노트 복습 똑바로 해야 돼. 알겠지? 이번 주에 썼던 선생님 문장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네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똑바로 생각해봐. 알겠지? 네가 하기 싫은 거면 그러면 그건 네 탓이야. 알겠어? 그치만 네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은 얘들아 적어도 우리가 지금부터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네가 할 수 없는 건 없어. 네가 그냥 귀찮다고 싫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귀찮고 싫다라고 하는 순간 선생님은 너랑 대화 못해. 노답이야 그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에 정말 네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기 싫다고 마음속에 정해서 네가 계속해서 못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온라인에서 학교 생활 잘 하시고 얼른 너네도 개학하길. 안녕.